안녕하세요. 100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운피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이 증시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저번 주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시 이벤트 관련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디폴트 여부가 그런 부채 한도가 유예가 되긴 했는데 아직 임시적으로 좀 해결된 요소라서 그런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고, 특히 중국 헝다그룹의 이제 채권 이자를 이제 만기가 도래했는데 갚지를 못하고 이제 그런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중국 헝다그룹의 이제 주식 거래가 중지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이 거래 정지되다 보니까 또 시장에 파급이 좀 더 있었죠. 그리고 중국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들도, 중국 다른 부동산 그룹들도 이제 또 파산하지 않겠냐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요. 내일은 또 한국의 10월달 한국의 금리가 또 인상 여부 그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그런 여부가 있긴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11월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달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무섭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1196 정도 돼요. 아마 1200 찍을 것 같은데 달러 상승가 무섭게, 물론 수출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이제 수입하는 분들한테는 워낙 이 가격이 좀 올라가기도 해서 이게 수입하는 기업들한테 정말 이게 막대한 피해가 있거든요. 1200이면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거의 1200까지 갔었는데 지금 그 비슷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달러 상승세가 높아지면서 증시에도 좀 아무래도 좀 많이 빠져나가는 요소로 작용한 것 같고, 원자재가 폭등하면서 이 원자재가 폭등하는 게 수많은 기업들의 생산 설비에 사용되고 기업의 그런 원가에 포함되다 보니까 기업의 그런 비용을 좀 많이 잡아먹는 쪽으로도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원자재하고 달러 많이 상승하는 게 좀 불안한 그런 요소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전력난과 가동문제에 있어서 생산에 차질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 공장이 베트남이나 인도로 이전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에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많다. 그렇다 보니까 저번 주 증시에서도 매도 자금이 워낙 많이 나오면서 이제 정말 많이 빠진 거죠. 저번 주 한 주는 저도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를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저번 주에는 살짝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저도 좀 아프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이 좀 많이 세게 오긴 했어요. 한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도 하니까, 특히 중국과 중국의 수출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60-70% 이상이고, 그리고 미국에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가장 관계가 깊은 두 나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한국이 좀 세게 맞기도 하고, 한국이 첫 번째로 이런 대내적인 관계에서 수출이 대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대내적인 금리나 경제나 이런 상황에서 뼈아프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크리티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증시의 투자 자금도 25%에서 30% 정도가 외화 자금이다 보니까 외환 기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증시 시장에서 보면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는 좀 사이즈가 작고요. 애플 주식의 시가총액 하나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합친 정도랑 비슷한 그 정도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해외 증시 사이즈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작기도 하고, 외환 증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증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한번 외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 영향이 꽤 크다.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큰 편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계속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좀 많이 계속 내려왔었어요. 경제를 계속 안정화하려고 금리를 낮춰서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쉽게 계속 조달할 수 있도록, 부채를 대출을 좀 싼 이자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해왔었고, 코로나 이후로도 정말 가장 낮게 0.5%를 쭉 기준금리를 낮춰왔다가 이제 슬슬 인플레이션도 오고, 우리가 더 이상 미국 기준금리도 더 올리기 전에 우리가 좀 더 먼저 올려버리자 해서 0.25%를 0.5에서 0.25로 올려서 0.75까지 올렸습니다. 지금은 0.75. 그리고 이벤트가 10월 12일 내일 올릴지 안 올릴지, 지금 시장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10월 달까지는 아마 동결될 것 같다 분위기고요. 그리고 11월엔 올릴 것 같다. FOMC가 그런 미국 금리를 또 결정하는 그런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 정책
집단인데 미국이 11월에 금리를 올리기 전에 우리도 올려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리하면 8월에 이미 한번 올렸고요. 그리고 내일 10월 12일에는 동결될 것 같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11월에는 아마 올릴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통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항상 먼저 올려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이제 가까워지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 그런 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안정된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쳐주는 뭐랄까요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리가 좀 더 높다랄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먼저 올려버리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금리를 그 차이를 최소한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먼저 올리는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금리 정책 추세가 내일 결정하는 날인데 내일은 동결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증시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 그리고 이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시 이벤트가 악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언제 다시 반등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10월달 동안은 아직 좀 불확실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한 주 내용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주식만 떨어진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떨어진다. 그래서 남들 내 거 투자 기관 할 거 없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사고 싶은 주식 그 좋은 회사의 주식을 쌀 때 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라운피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또 한번 말해볼게요. 라운피플이라는 기업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머신 비전에 속한 AI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AI 기반으로 해서 이 비전 검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카메라 모듈 쪽, 카메라 렌즈 쪽의 검사가 지금은 좀 더 매출 비중이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AI 기술 기반으로 해서 머신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반도체 검사, 치과, 교통 솔루션, 2차 전지, 셀 검사.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정말 많고 적용할 수 있는 산업 고객군들 되게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전 검사 이런 게 아무래도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까지 다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미래의 성장 파이, 미래 먹거리로서 정말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시가총액 1941억 지금 거의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2만 초반에도 계속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18,000 최근 17,000 중반에서 18,0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분할 매수하기로는 괜찮은 가격대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9년 매출이 308억이었는데 20년 매출이 150억으로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매출이 좀 꺼지면서 좀 주가가 조정도 많이 됐고 투자 자금도 많이 실현되는 것도 있어서 조정이 많이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순이익률 27% 정말 좋은 구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타격을 좀 고객군들 중에서 타격을 좀 입으면서 적자를 입히다가 21년 매출에 다시 한번 요새 공시를 보면 계속 거래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증권사 추정치에서는 보통 260에서 300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최소한 20년 매출보다는 최소 1.34배 이상은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국민연금이 원래 예전부터 있던 게 아니라 3월에 주가가 계속 조정되면서 그때 들어왔어요. 떨어지면서. 그래서 국민연금이 5% 대주주 공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원래 플래티넘 기술투자라는 기관에서 이제 10% 갖고 있었는데 야금야금 네이버 금융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게 수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트 공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플래티넘 기술투자 지분이 지금 거의 1%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아마 정리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게 블록딜 매도가 조금씩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이제 대량으로 다른 기관에 팔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외국계 펀드가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어느 회사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외국계 펀드가 인수했다고 기사는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외국계 회사가 지금 이런 라운피플이라는 이런 산업, 이런 기술 이 회사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라운피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AI 기반으로 한 머신 비전 쪽으로는 가장 앞서고 있는 회사인 것 같고, 그리고 경쟁사 쪽으로는 이제 미국의 코그넥스라는 회사하고 일본의 키엔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좀 이미 많이 나가 있죠. 네, 코그넥스 회사는 이미 시가총액이 거의 17조에 육박하고 키엔스는 일본에 거의 시가총액 3, 4위 할 만큼 엄청 큰 기업이죠. 시총 170조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미 경쟁사들이 너무 세지 않냐. 얘네들 라운피플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일단은 따라잡는다고 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계속 고객군 확보해 가면서 성장하고 있고 꼭 얘네들이랑 비슷해져야지만 좋은 기업이 아니니까 얘네랑 쫓아갈 수준에 계속 그 기술을 증명해 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커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머신 비전 이런 자동화 쪽에 이런 이미 선두주자인 이런 기업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점점 먼저 확대해 나가고 시장이 점점 크고 가고 있는 만큼 정말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ROE나 순이익률 구조를 정말 좋은 재무제표 그 비율을 가져가면서 크고 있는 그런 동종업계 회사들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보면서 코그넥스하고 이런 키엔스 이 두 회사에도 투자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PER이 멀티플이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일본 키엔스는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을 좀 더 만약에 두 회사에 좀 더 관심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보시다가 어느 정도 좀 조정되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경쟁 회사로는 미국하고 일본에 이런 회사가 있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격대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라운피플에 제가 공시 보니까 플래티넘 기술 투자가 원래는 네이버 금융에서는 10%라고 돼 있는데 그 전에 또 팔았었나 봐요. 그래서 직전에는 5%, 이번엔 1.71%라고 돼 있더라고요. 10월 5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플래티넘 기술 투자 지분이 이제 외국계 펀드에 블록데일로 매도했다. 네, 이렇게 기사를 제가 캡처했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애널리스트가 쓴 그런 리포트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AI 비전 전문 기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한다. AI 머신 비전 솔루션 56%, AI 카메라 36%. 아무래도 두 가지 기술이 좀 어느 정도 그런 비슷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0년에는 좀 매출이 확 줄어섰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L사양 카메라 모듈 검사 솔루션의 매출이 급감을 했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공정 쪽에 좀 있고, 그리고 AI 비전 솔루션으로 AI 머신 비전으로 이제 영상 인식 알고리즘을 AI를 적용해서 고성능 카메라, 이미지 프로세서, AI 비전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하고, 그래서 이런 골프 센서, 카카오 VX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독점을 공급하기도 했다. 이렇게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 확대에 따른 AI 비전 솔루션 적용처 다변화된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용 PCB 검사, 그리고 2차 전지, 제철소, 바이오 쪽, 이런 쪽에서 검사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 전망은 21년 공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그 전에는 원래 계속 꾸준히 상승해오던 그런 기조였는데 한 번 살짝 제 작년에 좀 19년에 훅 잠깐 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실적대로면 지금 하는 대로 보면 계속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 구성은 이제 AI 카메라 모듈 검사 솔루션 36%, AI 머신 비전 솔루션, 교통 솔루션, 덴탈 솔루션, 여러 가지 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있고요. 주주 구성은 이건 그전 거예요. 제가 아까 수정된 거 말씀드린 거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사업부문별도 이제 아무래도 AI 카메라 모듈 쪽이 좀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도 비중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운피플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회사 홈페이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회사 홈페이지로 보여드리면, 라운피플 이걸로 갑니다. 라운피플 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라운피플이라는 회사가 그 교통체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라운피플 회사가 단순히 AI 카메라 모듈 쪽에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른 AI 교통 솔루션, 뭐 덴탈 솔루션, 뭐 여러 가지 다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다 어느 정도 기술력 기반이 되는 것이냐, 그런 걸 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다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아직 카메라 모듈 비전 솔루션만큼 많이 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점점 계속 요새 최근에 도로공사에서 또 10몇 억짜리 계약 딴 거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라이프 쪽, 그리고 적용산업 쪽, PCB,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물류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적용될 수 있는 고객군들, 뭐 파트너들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기 전에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쭉 보시고 투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가지고 계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라운피플 같은 경우, JK나 플리토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다 떨어졌었는데, 플리토는 떨어졌다가 다시 확 오르더라고요. 플리토 같은 경우는 한 17,000 후반에서 18,000 초반 오면 매수가 훅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플리토 같은 경우는 23,000 미치면 이제 주기적으로 무조건 계속 매수하는 편이에요. JK도 7,000대부터도 저는 계속 꾸준히 주기적으로 매수하는 편이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다는 경우고,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계속 가지고 갈 주식들로 장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장기 투자를 기반으로 잘 생각하셔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피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장을 보다가 제가 현금을 좀 더 모아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되게 컸는데, 현금이 있었다면 라운피플을 정말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라운피플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때 분할 매수를 늘 말씀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